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보험을 풀어주는 남자 보상튜브의 김손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근본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는 진짜 이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직 지난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위의 영상을 보시고 오셔서 이 영상을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는 진짜 이유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은 이유 설명에 앞서 필요한 기초 정보들을 먼저 한번 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하는 오해가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실컷 받아놓고 보험금을 주지 않아서 그 차액으로 먹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수지상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보험회사라는 게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여러 명이 금전을 모아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몰빵해준다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걷어들인 보험료만큼 보험금이 나가야지 좋은 보험이라는 얘기예요. 수입 보험료가 100만 원이면 나가야 할 지출 보험금도 100만 원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상하죠? 보험회사가 결국 보험료를 많이 남겨야지 이익이 되는 게 아닌가 하고 말이죠. 그런데 보험회사가 먹는 건 남은 보험료가 아닙니다. 보험회사가 먹는 건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시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보험료를 100만 원을 모았다고 해서 내일 보험회사가 1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죠. 누군가는 내일 사고가 나겠지만 또 누군가는 수십 년이 흐른 뒤에야 사고가 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은 오롯이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다가 지급하게 되겠죠. 그런데 보험회사는 이 보험료를 가지고 있었으니 그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에 따라 이익을 냈을 것입니다. 실제로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부동산 업도 하고 대출 업무도 하고 해서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긴 이 시간에 따른 이익을 보험회사에서 가져가고 나는 보험금만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죠? 결국 보험이 처음 만들 때 잘 만들어졌더라면 지금처럼 보험금 줄 때 안 줄 거라고 용 쓰지 않아도 될 텐데 말이죠. 그러면 왜 이러느냐? 이유 네 번째, 이미 장기화된 저금리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보험회사는 결국 이 시간을 먹는 사람들인데 보험료를 모아서 아무리 투자 수익을 내려고 해도 장기화된 저금리로 이익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본과 같이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당분간 저금리와 불경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회사에서 가지고 있던 이 시간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100만 원의 보험료를 받고 10년 뒤에 100만 원의 가치가 10만 원이 되었을 때 그냥 보험금으로 10만 원을 주면 되는 것을 장기화된 경기 침체는 인플레이션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될 장기 불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보험회사는 10만 원만 줘도 될 거라고 생각했던 돈을 결국은 100만 원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계산기가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과연 이 돈은 어디서 나와야 할까요? 이유 다섯 번째는 환경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전만 하더라도 암에 걸린 경우에는 죽는 병으로 인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고작 20년밖에 안 된 이야기예요. 예전에는 갑상선 암만 걸리더라도 1억 원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0년대 말에 암 발병률이 폭증했습니다. 2000년과 2010년을 비교해 봤을 때 암 진단 건수가 무려 30%나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환경이 좋지 않아서 사람들의 식습관이 바뀌어서 물론 그런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의학기술이 발전해서 암을 발견하기 용이해진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의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이제 검사기술까지 발전해서 상당수의 암이 조기에 발견됩니다. 그리고 병원은 사람들에게 더 가까워졌죠. 이제는 암에 걸리더라도 조기에 발견한 사람들은 완치를 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암진단금은 암이 진단되었을 때마다 지급을 해야 되죠. 그렇다 보니 손해율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예요. 보험회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암진단 보험금 때문에 손해율을 이기지 못하고 2006년 7월까지 암보험을 전면 판매 중단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암보험 가입을 원하고 있었어요. 내가 암에 걸리면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잖아요. 정부에서도 보험회사가 팔고 싶은 것만 팔고 팔기 싫은 거는 팔지 않는 이런 편식적인 판매가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암보험을 팔길 바랬죠. 그래서 많은 고안을 거쳐 새로운 손해율에 맞춰진 암보험 상품이 2010년이 돼서야 다시 판매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보험이 판매되면서 현재까지 발전된 형태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현재의 암보험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전에 암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여전히 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있죠. 왜냐하면 장기보험 상품이라는 것이 새로 만들었다고 백지장처럼 전부 백지화시키고 다시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 보험인 경우에는 1년마다 재계약을 하니까 그때마다 보험료를 올릴 수가 있지만 장기보험은 태생부터 내야 할 보험료와 지급할 보험금이 모두 정해져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기존 가입자들은 계속 혜택을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보험회사는 이 무거운 손해율을 가진 상품을 결국은 계속 끝까지 가져가야 하는 거예요. 단지 암보험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와 유사한 사건들은 보험업계에 여기저기 굉장히 많습니다. 실례로 아주 큰 보험회사에서 판매한 시대라는 보험이 있어요. 이 보험은 요실금 관련 진단으로 손해율이 폭증한 보험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보험업계에 오래 있으셨던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보험업계의 병마 사건이었죠. 그러면 이렇게 폭증하는 손해율을 가진 보험을 보험회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 편을 보셨으면은 제가 보험사고 전문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보험회사는 이 사고조사 전문회사를 이용했어요. 보험회사가 소속된 조사자들이 해당 보험을 해지시켜 올 때마다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많은 조사자들이 성과급을 받기 위해 보험을 해지하려 뛰어당겼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정말 웃긴 이야기죠. 보험 설계사들에게 비싼 영업료를 줘가며 판매해놓고서는 한편으로는 돈을 줘가면서 해지시키고 있으니 말이죠. 그만큼 잘못 판매된 보험의 말로는 정말 처참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1950년도에 이와 유사한 이유로 미국의 보험회사가 줄도산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또 다음 시간에 다뤄볼 예정이에요. 이렇게 판매된 보험들이 결국은 보험회사 스스로를 목을 죄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어떻게 해서든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서 해지시키거나 부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유가 정당하지 않게 해지되거나 부지급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험회사에는 수많은 똥이 쌓여 있어요. 손해율 예측을 벗어나고 폭발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디서 채워야 할까요? 당연히 지급보험금 심사를 빡세게 해서 손해율이 올라간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보험회사는 지금도 여전히 보험금을 줄이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는 진짜 이유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회사가 나쁘다 하는 얘기만 하고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만 저는 좀 더 그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말한 부분들은 개선 가능한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개선이 아예 불가능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채널을 보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모두 잊지 말고 스스로의 권리를 꼭 찾으시라고 이 영상을 기획하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상튜브였습니다. 저희 보상튜브를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으로 응원해주세요. 더 좋은 정보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